오늘은 제가 난소암을 수술하고 뭐 항암하고 하면서 혹시 뭐 난소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뭐 정보라든지 이야기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중간중간 생각이 안 날까 봐 핸드폰에 적어 왔는데 요거 보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암을 알게 된 계기,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었고, 그때 초음파 소견으로 자궁 내막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비잔이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그 크기가 뭐 유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2021년 8월 25일부터 제가 그 비잔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.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고 한 달 동안 먹은 뒤에 초음파를 봤는데 원래 뭐 2cm 정도이던 그 자궁 내막 종이 3.7cm로 커져 있었고 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계속 먹어보자고 하셔서 한 1년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로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본 게 22년 7월이었고 그때는 크기가 15cm가 넘어 있었어요. 그 초음파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크기도 너무 커져 있기도 하고 안에 막이 생겨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다. 그런 게 있으면 보통 뭐 좋지 않은 징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에 약간 뭐 솔리드한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셔서 CT를 찍어 보는 걸 권유하셨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작은 병원이라서 대학병원 가보겠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백병원으로 전원하게 됐어요. 백병원에 처음 진료 봤을 때 크기가 우선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예약을 했어요. 이때까지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원래 몸에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잘 몰랐고 뭐 9cm 막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화장실을 자주 갔어요. 자면서 한 3번 정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었고 아무래도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방광이 눌러져서 그랬던 것 같고 입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안 했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15cm 정도 되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떴을 때 그 방광 있는 쪽을 손으로 만져보면 그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졌어요. 약간 망고 모양 비슷하게 만져졌었고, 그거 말고는 제가 딱히 느끼거나 뭐 암인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했었고, 그때까지만 해도 복강경으로 수술할 예정이었고 수술 동의서 작성할 때도 복강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 수술 전날 밤에 아무래도 펫CT를 찍어보고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내일 아침에 펫CT 찍고 오후에 수술을 하자고 하셨어요. 그래서 수술 당일날 펫CT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펫CT를 찍었고 계속 수술을 기다리는 중에 한 수술 2시간 전쯤 갑자기 교수님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이때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얘기하자고 하셔서 펫CT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펫CT 결과 그 난소에 있는 혹에도 약간 암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올라가는 대동맥 림프 쪽에도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이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수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고
복강경이 아닌 개복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수술 중간에 조직 검사를 맡겨서 중간에 한번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직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암이라고 나오면 전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절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동의하고 이제 수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암인지 아닌지는 수술이 끝나봐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수술 3시간, 봉합 1시간 해서 총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고 8월 29일 날 저는 입원을 했고 8월 30일 그 다음날 수술을 했고 9월 8일 퇴원을 했어요. 총 10박 11일 입원했어요. 제가 암인 줄 알게 된 거는 전 사실 뭐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고 중환자실에서도 사실 뭐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암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제 배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 개복한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아, 나 진짜 암인가 보다. 암인 것 같다. 라고 생각했고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막 중환자실에 계신데 물어보기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. 나 암이라고 할까 봐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. 혹시 저 암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는데 통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너무 아팠어요. 뭐 어떤 아픔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닌자가 던지는 그 표창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표창이 막 배를 안을 막 장을 푹푹푹푹 찌르고 다니는 그런 느낌? 그 표창이 뱃속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 제가 입원했을 때부터 약간 매일매일 일기 같은 걸 그냥 짧게 썼었는데 그때 쓴 일기를 보면 뱃속에 뾰족한 톱니바퀴들이 굴러다니면서 내장을 푹푹 찌르고 다니는 고통. 한 발 내딛기가 너무 괴롭다. 왼쪽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. 밤에 1시간 정도 자고 하루 종일 거북이 걸음으로 걸었다. 너무너무 아팠다.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배가 찢기는 그런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벌써 좀 아득해지긴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. 그리고 이걸 개복해서 닫다 보니까 그 배 안에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방구가 정말 안 나와요. 방구 정말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방구가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방구 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이 방구가 막 온몸을 돌아다닌대요. 그래서 막 어깨로 가면 어깨가 진짜 아프고 뭐 쇄골로 가면 쇄골도 진짜 아프고 하다는데 저는 갈비뼈로 가가지고 그 왼쪽 갈비뼈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거길 맨날 만지고 막 이렇게 방구를 끼려고 진짜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방구도 진짜 괴로웠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제가 다인실 병동이어서 그 병동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었는지 이제 밤마다 막 울부짖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막 너무 아프다고 막 진짜 괴성을 막 지르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진통제도 안 드는 것 같았어요. 그냥 너무 하루 종일 밤만 되면 그렇게 우시는데 뭐 잠이 흐릿하게 들다가도 그분 소리 막 그 괴성과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밤에 괴성 지르고 아프던 분이 이제 낮에 가족분들한테 영상 통화가 오면 그렇게 해맑게 받으세요. 그렇게 막 해맑게 받으시는데 그거 듣는데 또 막 눈물이 나고 그냥 그 병동에서는
그래서 막 그렇게 밤에 잠 못 자면 거기 안에 있으면 그냥 계속 눈물만 나니까 그 복도를 막 걸어 다녔는데, 복도 막 걸어 다니면서 막 힘들면 창가에 앉아서 밖에도 보고 하면서 막 '언제 나는 나을 수 있지? 나 나을 수 있을까?' 막 이런 생각하면서 빨리 낫게 해 달라고 빌면서 그 병동에 있는 분들의 건강도 진짜 같이 빌었어요. 그냥 모두 안 아팠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안 아프게 해 주세요.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그분들도 지금 많이 나아지셨길 진짜. 항암 시작은 8월 30일 수술하고 9월 14일 수요일에 항암 입원을 했거든요. 15일 만에 항암했다고 보시면 돼요. 수술하고 15일 뒤에 항암을 했고, 항암 할 컨디션이 사실 안 돼서 못할 줄 알았는데 또 할 날 되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지더라고요. 집에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, 항암이. 항암에 대한 인터넷에 힘든 부작용도 너무 많고, 이게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냥 막연히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비용. 처음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수술비 딱 퇴원 비용 결제할 때는 저 6인실에 입원해 있었고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. 500만 원 나왔고, 그다음 1차 제가 입원을 항암할 때마다 2박 3일씩 했었고, 그때도 마지막 항암 말고는 전부 6인실에 있었거든요. 그때는 1차 때는 31만 원, 2차 때는 항암 비용 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1차 때가 더 나온 게, 제가 1차 때 항암을 하고 나서 퇴원하는 날 케모포트 시술을 하고 퇴원했거든요. 그래서 1차 때가 돈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. 1차 항암 31만 원, 2차 20만 원, 3차 77만 원. 3차부터는 제가 1차 하고 나서 호중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팔에 맞는 주사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주사를 맞았었는데, 호중 수치가 아무리 맞아도 안 올라서 교수님이 그 다른 주사가 있는데, 배에 맞는 호중구를 올리는 주사가 있는데 그거를 맞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3차부터는 그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3차가 77만 원, 4차 때는 79만 원, 5차 때는 76만 원, 6차 때 85만 원. 3차부터는 70에서 80만 원 정도 선에 나왔던 것 같고, 그래서 항암했던 거랑 수술, 퇴원 비용 다 합치면 868만 원, 한 87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8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, 근데 여기에 뭐 외래 진료비랑 외래 진료시 검사비는 제외돼 있는 거니까 그냥 수술, 항암, 입원 비용이 87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호중구 제가 배에 맞는 주사는 그 제약회사에 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만 원 정도를 돌려주거든요. 그래서 그 주사를, 호중구 주사는 한 30만 원 정도로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20만 원 돌려받으니까. 수술이나 항암할 때 추천템.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는 진짜 입는 생리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그 매번 속옷을 갈아입기도 사실 일이고, 입는 생리대를 입으면 그냥 사실 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 진짜 너무 요긴하게 쓰였고, 침대가 딱딱하니까 뭐 담요나 이불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링거 많이 맞기 때문에 외투를 입는다는 게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벼운 담요를 가져가서 그냥 어깨에 두르고 다니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뭐 항암 때는 사실 뭐 케모포트로 맞는 거기 때문에 팔이 자유로운데, 수술 때는 팔이 자유롭진 않아. 손으로 다 링거를 맞으니까 담요나 이불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수술 입원하고
추리닝 바지 입고 갔었는데 퇴원할 때 그 바지가 조금 작더라고요, 그 고무줄이. 배가 너무 많이 부어 있어 가지고 불편했어요. 그 수술 부위에 그 바지가 이렇게 막 쫑기듯이 닿이는 느낌도 좀 불편하고 아프고, 그래서 저는 퇴원할 때 원피스 같은 거를 들고 가서 입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뭐 항암하면 뭐 입에 구내염이 진짜 많이 난다는 후기를 많이 봤는데, 저는 구내염은 사실 한 번도 나진 않았거든요. 사실 왜 안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친구가 선물해 줘서 프로폴리스 치약을 썼었어요. 그래서 매번 양치할 때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해서 뭐 '구내염이 안 났나?' 뭐 싶기도 하고, 사실 그래서 '프로폴리스 치약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'고 생각하고, 그리고 수술하고 나와서 이 상처 부위에 밴드 같은 게 붙어져 있기는 하는데 그냥 그 부위가 너무 아프니까 되게 예민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임산부용 팬티가 있어요. 그 배 위까지 올라오는 팬티가 있는데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. 그 상처 밴드 위쪽에 그냥 바지가 바로 닿이는 게 좀 불편해서 그 속옷을, 그 팬티를 입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입었고, 그리고 항암 음식 같은 거는 뭐 "목캔디를 먹으면 항암이 괜찮아지더라." 뭐 "레몬물을 먹으면 좋아지더라." 뭐 이런 게 사실 많은데, 저는 사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에 준비해 두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, 어 직접 뭐 먹어 보고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더 많이 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 맞는 것도 본인한테 안 맞는 것도 꽤 있기 때문에 항암 1차 해 보고 2차 해 보면서 약간 레벨업하는 느낌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멘탈 관리. 음. 멘탈이 사실 너무 수도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난소암을 막 찾아봤을 때 재발률이 80%라고 해서 그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괴로웠거든요. 저는 3 기 A였고 사실 3 기부터는 재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발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너무 무섭고, 어 뭐 남편이랑 항상 같이 있었고, 남편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저한테 좋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데, 그때는 사실 뭐 수술하고 처음 퇴원하고 항암 뭐 1 차, 2차 때까지는 몸도 너무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. 근데 너무 하루 종일 울 수 없잖아요. 뭐 남편도 옆에 있고, 사실 남편도 너무 애써 주는데 거기 옆에서 뭐 하루 종일 울면 남편도 너무 지칠 것 같고, 남편이랑 있으면 우울 그래도 많이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아 혼자 있으면 오히려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진짜 많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울었고, 우울할 때는 진짜 끝까지 우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메모장에 일기처럼 그날그날 뭐 투병 일기 같은 걸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 오히려 저는 위로됐던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내가 '아 저렇게 아프고 슬펐구나. 나 지금 진짜 나아지고 있는 거구나.'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, 읽으면서. 지금의 상태를 오히려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뭐 일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거 읽으면서 쪼끔씩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? 네.
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, 내가 암에 걸린 이유. 사실 이거는 뭐 교수님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암이 걸렸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뭐 제가 수술하기 전에 뭐 저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면, 저는 뭐 유전력 같은 거는 우선은 없었고, 뭐 식사 대신에 전 군것질을 더 많이 했어요. 군것질하는 걸 좋아해서 식사 대신 군것질을 한 거, 그리고 냉동식품을 입에 달고 산 거.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간편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, 뭐 즉석식품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뭐 일하면서나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건 지금도 모르는 거기는 하는데,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줄 몰랐던 거? 그냥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, 제가 친구랑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, 제가 21살 때 갑상선암에 걸렸었거든요. 너무 갑자기 갑상선암 얘기기는 하는데, 그때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동위원소 치료까지 했었어요. 그런데 그 난소암의 원인 중에 동위원소에 대한 노출,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난소암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잠시 하기는 했었어요. 사실 이거는 뭐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내가 갑상선암에 걸리고 동위원소를 치료까지 한 게 몸에 조금 안 좋은 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, 사실 갑상선암을 수술한 지는 지금 뭐 10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저한테는 약간 그냥 오래전에 알았던 뭐 질병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때는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재발에 대한 위험도 뭐 많지 않았고 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고 당분간 많이 아팠다?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더 난소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, 뭐 내 인생에 이렇게 2번이나 시련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,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나한테 2번이나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뭐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, 이제 3번째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원인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죠. 네. 제가 수술하고 뭐 항암하고 뭐 그때 있었던 일들,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, 혹시 뭐 난소암 수술 예정이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여러분 다들 꼭 건강하세요. 안녕.